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육량은 50세 이후부터 매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몸이 좀 약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넘어지는 사고가 늘어나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TV의 홍영길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근력 운동 4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건강 수명을 최소 5년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5년에서 7년까지 길다고 발표했거든요. 저는 지난 15년간 시니어 건강관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75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80세에 20대 못지않은 활력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왜 시니어에게 근력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운동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운동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들과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오해들도 바로잡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운동들을 어떻게 하면 평생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실제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알찬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력 운동이 시니어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살펴보죠. 노인 낙상 사고 들어보셨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골절과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낙상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규칙적인 근력 운동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의학 저널 PUBMED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시니어들은 근육량이 10%에서 15%까지 증가했고 낙상 위험은 무려 30%에서 40%나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김 할머니는 2년 전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경험하신 후 걷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체계적인 근력 운동을 6개월간 진행한 결과 지금은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등산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특히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이 중요한데요.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 능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보행 속도도 빨라져서 일상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죠.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 운동을 12주간 실시한 시니어들의 보행 속도가 평균 15%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사질환 예방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2019년 연구 발표를 보시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무려 30%나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설명해 드리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기관이거든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 능력도 향상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72세 박모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7.8에서 6.2까지 낮아지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한 결과였는데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프런티즈 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라는 국제 학술지에 2020년 발표된 연구를 보면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시니어들의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0%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면 근력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IGF-1이라는 물질이 뇌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운동으로 인한 혈류 증가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되고요. 제가 만났던 79세 최모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근력 운동을 시작하신 후 6개월 만에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크게 향상되셨어요. 물론 의학적 치료와 함께 병행한 결과였지만 담당 의사도 운동의 효과에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수축기 혈압을 5mmHg에서 7mmHg 정도 낮춰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 혈압 감소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15%에서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1세의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이모 할아버지 경우 의사와 상해 후 적절한 강도의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이게 되셨어요.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2022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력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스트레칭과 워밍업이 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워밍업은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으시면서 팔을 크게 돌려주시고 어깨를 앞뒤로 굴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허리를 살짝 좌우로 비틀어 주시면 됩니다. 각 동작마다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시면 충분해요. 또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무거운 중량을 들려고 하지 마세요.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나 탄력 밴드, 가벼운 아령부터 시작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여성의 경우 0.5kg에서 1kg, 남성의 경우 1kg에서 2kg 아령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관절염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분들은 염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고, 고혈압 환자분들은 운동 중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정모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이 심하셨는데 처음에는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점진적으로 근력 운동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스탠포드 대학의 BJ 포그 교수가 개발한 행동 습관화 모델에 따르면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성공률을 42%까지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주 2회, 하루 30분, 4가지 운동만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면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차라리 주 2회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지도한 시니어 그룹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작한 분들의 6개월 지속률이 85%에 달했거든요. 운동 시간은 화요일과 금요일로 고정하시길 권합니다. 주말을 끼고 있으면 일정이 바뀌기 쉽고, 월요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부담감 때문에 빠뜨리기 쉬워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적당히 간격도 벌어져 있고 심리적 부담도 적어서 지속하기 좋습니다. 운동일지를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달력에 운동한 날짜에 동그라미 표시만 해도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고, 연속으로 이어지는 동그라미를 보면 중단하기가 아까워지거든요. 이런 심리적 효과를 연쇄 효과라고 부르는데 습관 형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74세에 운동을 시작하신 김모 할아버지는 처음에 나이가 많아서 소용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3개월 후에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운동하지 않은 날이면 몸이 찌뿌둥하다고 하실 정도로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에게 가장 효과적인 4가지 운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입니다. 영어로는 CHAI야 스쿼트라고 부르는데요. 하체 근력과 균형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의자 앞에 서시되 의자 등받이가 뒤쪽에 오도록 하세요.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양손은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거나 허리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천천히 앉으시되 실제로 의자에 앉지는 마시고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는 순간 다시 일어서세요.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은 앉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설 때 숨을 내뱉으세요. 절대로 숨을 참지 마시고요. 10회를 1세트로 해서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좋고요. 혹시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면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리 근육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손의 힘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70세 박모 할머니는 처음에 5회도 힘들어 하셨는데 2주 후에는 10회, 한 달 후에는 15회까지 하시게 되었어요. 지금은 의자 없이도 완벽한 스쿼트 동작을 하실 정도로 하체 근력이 좋아지셨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입니다. 월 푸시 마이너스 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체 근력과 어깨의 안정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서세요. 양손을 어깨 높이에서 벽에 대고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손가락은 위를 향하게 하시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서 단단히 디뎌주세요.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벽 쪽으로 기울여주세요. 팔꿈치가 몸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가슴이 거의 벽에 닿을 때까지 기울인 후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오세요. 이때도 호흡이 중요한데 벽으로 기울일 때 숨을 들이마시고 밀어낼 때 숨을 내뱉으세요. 10회 3세트가 목표이지만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너무 쉽다고 느끼시면 벽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하시면 강도가 높아져요. 반대로 너무 힘들다면 벽에 더 가까이 서서 하시면 됩니다. 73세 최모 할아버지는 어깨 결림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어깨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자세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세 번째 운동은 탄력 밴드를 이용한 로우 운동입니다. 일래스틱 밴드 로라고 부르는데 등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탄력 밴드를 문고리나 안전한 고정점에 묶으시고 양 끝을 잡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밴드가 적당히 당겨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펴세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 옆으로 당기면서 밴드를 뒤로 잡아당기세요. 이때 날개뼈가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천천히 당겼다가 천천히 풀어주세요. 갑자기 손을 놓으면 밴드가 튕기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당길 때 숨을 내뱉고 풀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탄력 밴드가 없으시면 물병 2개를 들고 같은 동작을 하셔도 됩니다. 1.5리터 물병이면 적당한 무게가 될 거예요. 68세 김모 할머니는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등이 많이 굽어 계셨는데 이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한 결과 자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주변에서도 키가 커진 것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운동은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힐 아이아이세이 또는 캐프 아이아이세이라고 부르는데요. 종아리와 발목 근력을 강화해서 보행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서세요.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 끝으로 써듯이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리세요. 2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때 바닥에 발이 완전히 닿기 전에 다시 들어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육에 계속 긴장을 유지하는 거죠. 올라갈 때 숨을 내뱉고 내려올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15회를 1세트로 해서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변형으로는 한 발씩 번갈아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쪽 발을 살짝 뒤로 들고 다른 쪽 발로만 발 뒤꿈치 들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강도가 높아지면서
균형 감각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PUBMED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종아리 강화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한 시니어들의 보행 속도가 평균 15% 향상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도한 76세 이모 할아버지는 걸을 때 자주 휘청거리셨는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한 후 보행이 훨씬 안정되셨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축구도 하실 정도로 활동적이 되셨습니다. 이제 운동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주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운동할 때 절대로 숨을 참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숨을 참고 힘을 주면 혈압이 갑자기 200mmHg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시고 힘든 구간에서는 오히려 숨을 더 의식적으로 내뱉으려고 노력하세요. 후 소리를 내면서 숨을 내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5세 송모 할아버지는 고혈압 때문에 운동을 꺼리셨는데 올바른 호흡법을 익힌 후에는 안전하게 운동하시면서 오히려 혈압 관리에 도움을 받고 계세요. 두 번째,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거운 중량은 절대 금지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시면 체중을 이용한 운동 위주로 하시고 허리에 부담이 가는 동작은 피하세요. 특히 허리를 굽히면서 무게를 드는 동작은 매우 위험해요. 데드리프트나 바벨 로우 같은 운동은 시니어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에서 알려드린 4가지 기본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육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긴장감이나 화끈거리는 느낌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관절에서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운동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은 부상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가 만난 71세 정모 할머니는 무릎 통증을 참고 운동하다가 연골 손상이 더 악화된 경우였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시고 지금은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들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욕심을 내서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매주 10% 정도씩만 늘려가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스쿼트를 10회씩 3세트 했다면 다음 주에는 11회씩 3세트 하는 식이죠. 또는 세트 수를 하나 늘리거나 운동 횟수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시니어 근력 운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나이 들면 근력 운동은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1년 건강한 노화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근력 운동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절한 강도의 근력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도 근력 운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권하고 있거든요. 제가 상담한 82세 최모 할머니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처음에 거부하셨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어르신으로 유명하세요. 근력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골밀도가 10% 향상되셨거든요. 두 번째 오해는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에요. 심폐기능 향상과 혈액순환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으로는 근육량 유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발표했어요.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 중에서도 지근섬유라고 부르는 지구력 근육만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순발력 있는 근력이에요. 이런 속근섬유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걷기는 매일 30분씩, 근력 운동은 주 2회 30분씩 하시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74세의 김모 할아버지는 매일 1시간씩 걸으셨는데도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어요.
하지만 근력 운동을 추가한 후 6개월 만에 5층까지도 숨차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근육은 노인에게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국제의학 저널 랜셋에 2018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근육량 감소는 사망률 증가와 직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 조절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8세 박모 할아버지는 근육량 감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셨는데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1년간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면역 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단백질 보충제는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는 중요해요. 하지만 보충제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충분해요.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6g 정도죠. 이 정도는 일반 식사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계란 2개에 약 12g, 두부 한 모에 약 20g, 생선 한 토막에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세 끼 식사에 이런 식품들을 골고루 포함하시면 보충제 없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시니어들은 더욱 조심하시고요. 이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몇 가지 추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근육이 성장하는 건 운동할 때가 아니라 휴식할 때예요. 근력 운동 후에는 최소 48시간의 휴식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운동이 적당한 거고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시니어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탈수 위험이 높아요.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평소에도 하루 8잔 이상은 드세요. 셋째, 운동 전후 영양 섭취에 신경 쓰세요. 운동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운동 후 30분 이내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드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성장 호르몬은 주로 잠들 때 분비되거든요. 하루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이 운동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근육 분해를 촉진해요. 명상이나 독서, 음악 감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지키신 67세 이모 할머니는 근력 운동 효과가 또래분들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어요. 3개월 만에 근육량이 8% 증가하셨거든요. 또한 운동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들도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하기도 쉬워져요. 운동 일지에 진전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성취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리듬에 맞춰서 운동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더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너무 빠른 템포는 피하시고 중간 정도 속도의 음악을 선택하세요. 목표 설정도 중요해요. 6개월 후에는 계단을 숨차지 않고 3층까지 올라가겠다든지 1년 후에는 손주와 축구를 하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73세 최모 할아버지는 내년 등산 모임에 참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꾸준히 운동한 결과 실제로 지리산 등반에 성공하셨어요. 목표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대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 해당 부위를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해주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대부분 정상이에요.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50세 이후 근육량은 매 10년마다 10%씩 감소하지만 규칙적인 근력 운동으로 이를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은 낙상 예방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낙상 위험 30-40% 감소, 당뇨병 위험 30% 감소, 인지기능 저하 위험 20% 감소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셋째,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4가지 기본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로 하체 근력을, 벽 밀기로 상체 근력을, 밴드로우로 등 근육과 자세를, 발끝 들기로 종아리와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어요. 넷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워밍업과 쿨다운을 반드시 하시고 올바른 호흡법을 지키며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다섯째,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 2회 30분씩이라도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여섯째, 나이 들면 근력 운동은 위험하다,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같은 잘못된 상식에 속지 마세요. 근육은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한 자산이며 적절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앞으로 저희 행복한 습관 TV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니어를 위한 올바른 식단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근력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는 영양소들과 간편한 요리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무릎 관절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관절염 예방부터 통증 완화까지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준비한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의 질문들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운동을 실제로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6개월 후, 1년 후에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도 더욱 유익한 정보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